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상수행의요법 중에서 자성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자성이라고 하는 용어는 각자의 성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공부할 때 심지라고도 하고 본성이라고도 하고 불성, 시민, 법신, 최성 뭐 이런 용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때그때 적절하게 사용을 하는데 다 똑같이 이 자성, 각자의 마음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그 자성이라고 하는 그 용어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알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자성은 우리가 이제 잘 일상수요법에서 외우는 것처럼 심지하고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라고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심지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수도 있고, 자성은 너무 이렇게 요원해서 어렵게 들릴 수도 있고, 그런데 또 같은 말이니까 거기에 누가 먼저 그 각자의 마음자리를 확인하고 살피고 그것을 깨쳐서 잘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고요. 그 자성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성은 두 가지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원래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름이 없는 스스로 원만하고 뚜렷한 청정한 모습, 청정한 자성으로. 두 번째는 경계에 따라 소소영령하게 있어지는 밝은 자성, 나타나는 그 자성. 이 두 가지 모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불법에도 보면 우리의 마음은 원래 생멸이 없으므로 이것을 무량수라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 소소영령하여 매하지 않은 바가 있으니 이것을 곧 각이라 한다. 이래서 무량수각, 이걸 우리의 자신미타 이렇게 얘기했죠. 그 자신미타가 결국 우리의 자성 본래 자리고, 그 자성의 자리에는 스스로 원래 이 청정한 그 자리와 나타나서 알아지는 그 자리, 이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무시성법에서도 모든 분별이 항상 정을 여의지 아니하여 육근을 작용하는 바가 다 공적 영지의 자성에 부합이 될 것이니, 공적 영지를 자성의 본질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앉아서나 서서나 때를 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늘 함께 마음을 놓지 않는 공부, 무시성법에서는 공적 영지의 자성이 부합이 된다 했어요. 모든 분별이 다 정을 여의지 아니하면 육군 작용이 공적 영지, 그 공적 영지가 결국 우리의 자성의 본래 모습이에요.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요하고 정묵해 있는 텅 비었을 때 고요한 상태. 그 다음에 영지라고 하는 것은 밝게 알아차리는, 이 경계에 따라 나타나는 것을 그때그때 바로 알아차리는 그 밝은 지혜, 그걸 영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공적 영지, 이 두 가지를 우리의 자성의 원리에 놓고 보면 나타나는 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공적은 텅 비어서 고요한 상태를 묘사한 말이고, 영지는 신령스러운 지혜 광명을 표현한 말로서 공적한 가운데 그 지혜 광명이 나타난다. 그 나타나고, 또 소소영령하게 비추지 않는 곳이 없고 광명에 들지 않는 바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성 원래 자리에는 공적 영지의 자리에서 아주 청정한 그 바탕자리가 있고, 또 밝게 비추어서 어둡지 않아요. 어디든지 밝게 비추어서 매하지 않게 하는 그 밝은 지혜의 두 가지의 속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적 영지는 우리 이론상의 진리의 본질적 속성인 우주만유의 본원, 재불재생의 시민, 일체중생의 본성, 이것과 다르지가 않아요. 둘이 아닌 자리, 그 속에서 대소유무의 분별과 선악업보의 차별이 나타나는 것이 장중의 한 구슬같이 드러난다. 이랬죠. 그러니까 우리 이론상의 진리가 우리의 자성 원리와 둘이 아니에요. 이론상의 진리 그 자리를 놓고 보면 우주만유를 자체를 통해서 그 본원자리고, 재불재생의 시민자리고, 일체중생의 본성자리니까 우주만유를 놓고 보나 재불재성을 놓고 보나 우리 각자의 마음자리를 놓고 보나
하나도 다르지 않은 그 자리, 그게 이제 공적한 자리고, 영지한 자리는 그 속에서 모든 분별과 차별이 있어지는데 하나도 놓치지 않고 손바닥 위에 구슬처럼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의 광명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공적영지, 우리의 자성 원리 자리는 공적하고 영지한 그 두 가지 속성으로 해서 그 두 가지 속성을 내가 잘 깨닫고 알고 있어야 경계 따라 있어지는 자기의 마음을 본래 자리로 돌릴 수도 있고, 또 밝게 알아지는 경계에 따라 나타나는 그 경계를 알아차려서 내가 그 본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두 가지 길을 밝혀주신 겁니다. 그래서 자성은 만유제법의 각 사물에 불변하는 성질, 만유를 통해서 있어지는 변하지 않는 그 성질을 우리는 공적영지다. 그리고 그 공적영지의 다른 이유로 나타나는 모습은 진공요이다. 그래서 텅 빈 가운데에서 묘하게 있어지는 것, 이걸 이제 공적영지라는 말은 우리가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고, 진공묘유는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나타난 자리니까 볼 수 있게끔 표현해 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공부 표준으로 잡고 공부할 때는 자성의 정, 해, 계를 세우자. 이렇게 해서 정해계 삼학으로서 표현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성원리인 공정영지와 진공요유, 그리고 우리 공부표준으로 삼고 있는 자성의 정, 해, 계가 다른 말이 아니고 그 표준 잡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그런 원리가 있어서 우리가 자성을 이해하는데 밝게 가는 모습이 그렇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자성의 정, 해, 계를 세우자고 하는가? 그러니까 마음이 요란해지면 본래의 정이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경계에 따라 있어지는 그 마음을 자성의 정을 세우자 그랬죠. 그리고 어리석음이 있어지면 그 마음이 원래 지혜 광명이 가리게 돼요. 그래서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그래서 본래에 갖추고 있는 그 지혜 광명이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그래서 우리가 취사를 할 때 옳고 그런 것을 분간하지 못해서 그것이 한쪽으로 쏠리는 자기의 욕심에 또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자기가 익힌 바에 거기에 따라서 글러지는 것을 다시 온전한 본래의 자성에 비추어서 바르게 자성의 계를 세우자. 이렇게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의 자성 자리는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름이 없는 자리죠. 그 원래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름이 없는 자리를 정해 계를 표준을 잡고 세워나가는 거예요. 원래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름이 없으면 경계를 만나도 경계에 따라서 내 마음이 온전하게 지킬 수가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요란하고 어리석고 글러져서 내가 육군을 통해서 모든 업을 만들어내는, 생산해내는 주인공이 돼요. 그런데 자성의 정해계를 잘 세우면 내가 지혜의 광명과 복을 만들어내는 주인공이 되죠. 그래서 정해계를 세우자고 하는 것은 복과 지혜를 내가 주인공이 돼서 복을 만들기도 하고 지혜를 생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잘 세우지 않으면 늘 복과 지혜보다는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름을 통해서 내가 죄업을 생산하는 주인공이 돼요. 어떤 주인공이 되고 싶으십니까? 복과 지혜의 주인공이 되고 싶죠? 죄업을 장만하는 주인공은 되기 싫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세우는 것을 잘 잊어버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업의 주인공이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챙기고 또 챙겨서 정해계를 바로 세우는 공부가 필요하다. 부처와 중생은 자성은 같습니다. 공적 영지에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은현자재로 숨었다 나타났다 하는 이 은현자재의 속성이 있어서 그것이 숨을 때는 다 똑같아 보이는데 나타날 때는 다 똑같지가 않아요. 이 경계가 없을 때는 부처와 중생이 다른 것이 없어요. 그 자성 본래 자리에서는 똑같은 그 자리예요. 그런데 경계에 따라서 나타나는 은현자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경계에 따라서 내가
바르게 세우면 그 자성 본래 자리에 부합돼서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일 없는데, 이 자성 자리에 비추어서 보지 못하면 경계에 따라 있어지는 거에 끌려서 내가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마음으로 흘러가서 그 마음을 온전히 잘 챙기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과 같아서 없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있냐, 이 허공과 같은 우리 본래의 자성 자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생멸 변화가 있는 우리의 육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쓰고 거기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있어지면 좋아하고 없어지면 괴로워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본래 자성 자리인 텅 비고 밝은 그 자리를 비추어 보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경계에 따라서 있어지는 그거를 경계에 따라 있어진다는 것을 알면 바로 세울 수가 있는데, 있어지는 것을 놓치고 모른다고 지나치고 혹은 자기의 이 생멸 변화하는 자기 육신에 집착되고 욕심에 집착돼서 그것을 잘 세우지 못하면 결국 넘어져서 공부길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질 수는 있는데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해요. 넘어지는 게 괴로운 것이 아니고 경계는 있어지는 거니까 이 자성 광명에 따라서 당연히 있어지는 거예요. 그 있어지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고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알아차리지 못하면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넘어졌는지 안 넘어졌는지 모르는데 일어설 생각을 못하죠. 내가 넘어졌구나. 그러면 일어나야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성 광명이 가려지고 어두워졌으면 내가 경계에 따라서 요란하고 어리석고 글러졌구나. 그러면 내가 다시 세워야지. 왜냐하면 우리의 자성 원리는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챙기면 불성으로 합일되고 자성에 합일돼서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닌 그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리를 누구나 다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밝혀주셨지만 하고 안 하는 것은 부처와 중생의 차이다. 하면 부처, 안 하면 중생이에요. 그래서 세울 수 있는 사람, 늘 다시 세우고 또 세우는 사람이 부처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고, 넘어진지도 모르거나 넘어졌어도 세우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하거나 이러면 중생으로 남아있고 하는 거예요. 중생으로 남아있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부처의 길로 나아가고 싶죠? 그러면은 부처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계속 세우고 있어요? 밝히고 있어요? 다시? 네. 근데 이걸 이제 세울 때 이렇게 하죠. 과거의 모습으로 지금의 나를 단정 지으면 안 된다. 내가 과거에는 잘못했는데 지금 내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과거에 내가 저 사람한테 잘못했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한테 늘 주눅 들어있고 그 사람을 못 보고 이러지도 말아라. 과거의 잘못은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사과하고 용서를 빌고 또 그 사람이 내 그 용서를 해줄 때까지 다시 그 마음을 챙겨서 불공을 하면 돼요. 근데 과거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계속 그 마음을 놓지 못하고 과거에 집착돼서 지금의 나를 밝히지 못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 미래에 세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돼. 이 자포자기하고 내 공부로는 내가 어떻게 부처가 돼, 내가 어떻게 자성에 합의래,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못한다는 생각으로 미리 자포자기해서 공부할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집착하지 말고 미래에도 집착하지 말고 오직 현재에 있어지는 그 마음을 내가 밝게 비추어 보고 세우는 노력,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핵심이에요. 세우냐 못 세우냐, 이것을 놓고 해야 된다. 언제예요? 지금.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내가 내 마음이 넘어졌으면, 경계에 따라 있어지는 그 마음이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마음으로 넘어졌으면 알아차리고 바로 지금 세우는 공부를 해야 된다. 경계에 따라 있어지는 마음을 그대로 알아차리면은 뭐예요? 자성이 정을 세우는 거예요. 정. 그러면 이제 정을 세우면 상대의 마음, 상대의 심경을 알게 돼요. 그 알게 되는 건 뭐예요? 해. 그 어리석음이 없이 밝게 비추어 보는 거니까
내가 내 욕심으로 요란한 마음으로 상대를 보면 안 보여요. 왜 나한테 안 해주는가 이런 생각만 하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일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가? 이런 것을 생각을 못하죠. 그러나 내가 온전한 생각을 챙기고 자성의 정을 세우면 아, 저 사람이 이랬겠구나. 이런 마음이겠구나. 이게 밝은 지혜의 광명, 자성광명 거기에 따라서 알아보고 헤아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내가 취사하는 것이 그름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행동을 할 때는 그게 원만한 취사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흡족하지 않고 내 욕심으로 보고 그 사람을 상대하고 이 취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늘 불만과 불평과 원망에 쌓이게 되는 잘못된 취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성의 정을 세우고 해로 비추어 보고 계를 통해서 원만한 취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성의 정해계를 세운다는 것은 밖으로 새로운 것을 찾는 것도 아니에요. 또 내 안에 있는 것을 덜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각자 가지고 있는 성품 그 원리를 알고 자성의 정해계를 지금 이 자리에서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한테 없는 것을 막 가져오고 새로 익히려고 그러면 어렵죠. 내가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는데 새로운 걸 배워? 막 태어난 애기하고 80 넘은 노인하고 마음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 자성 원리는 같아요. 그러니까 더 추가로 내가 나이 먹었으니까 못 배운다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덜어낸다 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 자성 원리 자리에는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본래 통공한 그 자성 자리에는 없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있다고 생각하고 여겨왔기 때문에 그것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할 뿐이지 원래 그 자리는 없는 거죠. 그 없으면 덜어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원래 없는 자리를 알아버리면 덜어낼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성의 정해계를 세우는 것은 밖으로 새로운 것을 찾는 것도 아니고 안에 있는 것을 덜어내는 것도 아니고 각자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게 자연스러운 행위, 자연스러운 수행, 우리가 자연스러운 공부예요. 그래서 그 자성 원리를 알아서 세우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요, 자성의 정해계를 왜 세우자고 했는 거냐면 자성의 정해계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수행이에요. 없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없지만 경계에 따라 있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보고 그다음에 있어지는 것만 보면 안 돼요. 그것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해계를 세우자 했으니까 없게 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 우리가 수행이에요, 수행. 이게 요란하고 어리석고 글러진 게 이제 경계에 따라 있어지는데 있어지는 거 그대로 방치해버리면 본래의 자리로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없게 하는 수행의 노력이 필요해서 우리가 자성의 정해계를 세우는 것은 우리 각자의 없게 하는 수행. 왜 이게 가능하냐면 원래의 우리 자성은 텅 비고 밝아서 물들지도 않고 매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없게 할 수 있죠. 그것이 물들고 탁해질 수 있다면 없게 하는 데에 따라서 굉장한 노력이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원래 그게 밝고 텅 빈 그 자리를 우리가 안다면 경계에 따라 있어지는 걸 놓고 우리가 없게 하는 그 마음 한번 챙기면 정해계가 그 세우는 거기에 따라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는 수행의 노력이 필요하고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행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요란하고 어리석고 글러지는 것은 막 억지로 막 그것을 막아내고 그게 오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연히 요란하고 어리석고 글러지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되 그것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수행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공정영지한 우리의 자성자리가 있기 때문에 없게 할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없게 해야 되는 수행의 노력이 필요해서 자성의 정해를
세우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왜 자성의 정회계를 세우는 방법, 자성의 정회계를 세우는 방법은 어떻게 있느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세 가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그 대상을 알아야 되고, 방법을 알아야 되고,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공부가 이제 힘있고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대상은 뭐냐? 공부하는 대상은 우리 자성의 정회계를 세우자고 했잖아요. 자성의 정회계를 세우는데 언제 세우냐?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그랬어요. 다른 거 아니고 지금 요란함에 일어나는 그 요란함, 어저께 일어났던 요란함 아니고 또 뭐 10년 전에 일어났던 요란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일어나는 그 요란함. 그러니까 요란함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그것을 대상, 공부하는 대상으로 삼고 그 마음을 없게 하는 것을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는 마음은 놔두고 옛날에 그렇게 잘못했던 것을 거기에 계속 공부하고 그걸 대상으로 삼으면 옛날 공부가 후퇴해요. 지금 마음은 계속 무거워지고 이제 좋고 맛있는 새 음식 나와 있는데 어저께 밥을 못 먹었으니까 식은 밥 먹는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오늘 지금 맛있게 해놓은 밥이 또 식어요. 그러니까 지금 따뜻하게 되어 있는 이 마음, 그 요란하게 일어난 그 마음을 밝게 비추어서 그걸 공부의 대상으로 삼아서 그 마음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법은 뭐냐? 공정영지 자성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보여줘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보여도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여줘도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 그거는 뭐냐면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자기의 습성에 끌려서. 우리가 생사의 이치가 있다고 다 알죠? 그런데 생사의 이치를 알면서도 인정하는 사람이 많아요? 부정하는 사람이 많아요? 부정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나는 그걸 피해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알면서도 부정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아도 확연하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자성의 원리를 밝게 비추어 아는 사람. 이 자성의 원리를 알면 본래 공적 영지한 자기 각자의 마음자리를 알죠. 그 각자의 마음자리를 밝게 알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거나 저렇게 얘기하거나 할 것 없이 자기는 그 있어지는 마음을 없게 하는 공부를 놓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모르면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친절하게 밝혀주신 대종사님의 이 자비를 우리가 알고 자성의 정회계를 세우는 공부를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00년 동안 어두웠던 동굴을 밝게 비추려면 100년 동안 빛을 쐬야 그게 밝아질까요? 그냥 횃불 하나 들고 들어가면 바로 밝아지는 거예요. 그게 100년 동안 묵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죠.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마음에 우리가 안 챙기고 묵어졌으면 그 묵어진 만큼의 시간이 들어야 내 마음이 공정영지한 자성에 부합되느냐? 그렇지 않고 있어지는 그 마음을 밝게 비추어 보는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마음이 없어져요. 챙기는 순간 없어집니다. 그 챙기는 마음이 횃불과 같아요. 횃불을 들고 동굴로 들어가면 빛이 그 어둠을 없애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본래의 밝은 공정영지한 자성을 딱 그 세우는, 그 자성 원리에 비추어서 세우는 그 공부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나무를 보면 가지나 줄기가 번창한 것보다는 뿌리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겉으로 가지도 싱싱하고 잎도 싱싱하고 꽃도 싱싱한데 나무가 이 뿌리가 죽기 시작하면 나무가 죽어요, 살아요? 죽죠. 근데 겉으로 드러나기에 가지나 잎이 조금 시들시들해 보이는데 뿌리가 살아있으면 죽을까요, 살까요? 살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가지, 잎이에요, 뿌리예요? 뿌리가 무엇보다 더 중요하죠. 근데 이 뿌리는 모양이 나무마다 다 다르죠. 근데 이 뿌리가 있게 하는 원리는
같아요, 달라요? 이 뿌리가 있게 하는 원리는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성 원리를 이해할 때 뿌리의 뿌리, 그 뿌리의 뿌리가 무언가 하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 뿌리의 뿌리가 자성. 그 나무의 뿌리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일어나는 육군을 통해서 있어지는 이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름의 뿌리, 그 뿌리가 있게 하는 원리, 그게 바로 우리가 자성이고 그 뿌리의 뿌리, 그 자리를 알아야 그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적을 알아야 돼요. 목적. 우리가 자성의 정회계를 세우는 목적이 뭐냐? 그 목적의 중심을 잡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목적이 없으면 내가 왜 공부를 하는가를 모르면 공부에 정진도 안 생기고 노력이 중간에 포기하게 되죠. 근데 그 목적이 확실하면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쉬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첫째는 경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회계를 세우는 거예요. 경계가 오지 말아라 그러고 없애고 자꾸 없애고 덜어내고 해서 그걸 막 싫어하고 하는 게 아니고 없게 하는 것. 있어지면 나타나면 없게 하는 것으로서 목적을 삼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막 다 있어서 이걸 비워내는 것을 목적이 아니고 없게 하면 돼요. 그 없게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 없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생각은 텅 빈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있어지죠? 일어나죠? 아침 좌선할 때도 보면 잠깐 앉아있는데도 수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 일어나는 생각이 나쁜 거예요? 아니면 그 생각을 놔두는 것이 나쁜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일어난 것을 알고도 그냥 내버려 두면 그것이 공부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일어나면 일어났구나. 그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인연 따라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요. 오늘 누구를 만났어. 만나면 만난 사람에 따라서 다 인연 따라서 생각이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있어지는 것을 잘 알고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어지는 그 마음을 내가 챙기는 그 중심을 잃지 않아야죠. 두 번째는 자성의 자각을 통해서 자신 제도에 역점을 두어야 된다. 우리가 자성의 정회계를 세우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를 위한, 나를 위한 것이다. 내 자각, 그리고 내 성불에 대한 그 중심이 서 있어야 돼요. 내가 공부하는 것이, 교당 나오는 것이 내 남편, 내 부인,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나와요? 나를 위해 나오잖아요. 그 목적이 확실히 내 중심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공부가 됐냐 안 됐냐를 살피고 안 되면 더 챙기고 공부를 해 나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저 사람이 미울 땐 내가 공부 안 하잖아요. 내가 보기도 싫고 미우니까 내가 공부 안 해버려갖고 저 사람 뭐 잘 되든지 말든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공부 안 하면 누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서원과 목적이 다른 사람을 제도하거나 현재의 상황을 내면에 성불의 요체를 찾는 가르침에 중점을 두어서 그 공부의 목적을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달으면 부처고 미혹되면 중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냥 스스로 자성의 원리를 알고 또 그 자성을 깨치는 방법을 알고 목적을 알아서 공부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그 자성, 일상수행요법을 늘 심지는 원래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으지나니 그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회계를 세우자. 계속 애우고 또 애우는데 그 애우고만 말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자성의 원리를 알고 또 그 수행해 나가는, 닦아나가는 본래를 회복해 나가는 방법을 알고 또 우리의 목적을 바로 알아서 공부해 나가는 거죠. 서암 스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좌선할 때 항상 묵상을 하면서 좌선을 딱 하고 때때로 큰 소리로 혼잣말로 외친다고. 주인장! 그러면 대답은 혼자 먹고 혼자 대답해요. 주인장! 그럼 네. 졸지 말고 눈 뜨고 있어?
네. 앞으로 속지 마? 네. 누구한테요? 나한테. 우리 삼산종사님 계시죠? 대정사님한테 최초의 견성인가 받으신 삼산종사님. 이제 도반들하고 같이 이제 가다가 비가 갑자기 내려요. 소나기가 내려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비를 안 맞기 위해서 막 뛰어가요. 그러면 이제 삼산종사님은 아이 여보게들 뭐 앞에 내리는 비까지 맞을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비가 내리고 비가 맞는 것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내 마음을 챙기는 것이 중요해. 저 허둥지둥 뛰어가면서 내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챙기는 것이 중요해.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최초의 견성인가를 받으시고 그 도인으로 삶을 사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챙길 때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나를 보면서 내가 잘 챙기고 있는가? 자성의 정을 세우고 있는가? 해를 세우고 있는가? 계를 세우고 있는가? 이것을 늘 챙기고 공부를 하는 것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이 자성 원리에 부합돼서 늘 자성 광명의 빛을 발해서 어떠한 경기에도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름이 없는 그 자성 원리대로 살고 삶을 행복하고 불보살의 삶, 부처의 삶으로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일상수행요법 중에서 자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뭐 퀴즈 말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일단 서암 스님이 했던 것처럼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 이름 부르고 대답하고, 그다음에 자성의 정을 세웠는가? 네. 해를 세웠는가? 네. 계를 세웠는가? 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 이름 부릅니다. 자, 시작. 네. 자성의 정을 세웠는가? 네. 자성의 해를 세웠는가? 네. 자성의 계를 세웠는가? 네. 매일 공부합시다. 네, 감사합니다.